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예, 자정이 지났군요. 벌써 1시 한 반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화요일이군요. 저는 이틀 전, 그러니까 이틀 전이 됐습니다. 일요일 날 동해바다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틀 전에 양양 낙산사 근처에 있는 동호해수욕장 모래밭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제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 세상 사는 그저 덧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이 초등학교 가는 언덕길에서 때로 멀리 바다가 보이곤 했는데요. 1년에 한두 번은 운이 좋은 날인데 이 고래가 물을 뿜어 올리는 게 멀리서도 보이곤 했죠. 나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초등학교 동기들은 자기들은 못 보았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칼 세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 헤르우르닷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푸른 점은 바로 지구를 의미합니다. 이 책 맨 앞 페이지를 넘기면요, 새카만 바탕에, 이 검은색처럼 보이는 새카만 바탕에 자세히 보면 파란 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죠. 1990년입니다. 2월 달에 지구로부터 64억 km 떨어진 명왕성 옆을 초속 18km의 속도로 지나가던 보이지 1호가 마지막 남아있는 전기,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써서 찍은 지구사진입니다. 칼 세이건이 고집해서 찍었죠. 그 보이지 1호는 지금 멀고 먼 우주의 바다를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세이건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저 희미한 점으로 보이는 지구를 만들면서 왜 굳이 엄청난 별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를 안배한 것인가? 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었느냐? 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칼 세이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즐거움과 고통, 확신에 찬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왕과 농부, 사랑하는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들, 성자와 죄인 등 인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로마 오현제 시절 마지막 황제죠.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 전체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고 우리가 사는 곳은 그 점의 한 구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요, 인간은 참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있는 하늘의 모래와 다를 바 없는 지구라는 천체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질시하며 다투고 있죠. 별것 아닌 알량한 권력, 작디 작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도시에서는 그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켠 불들로 인한, 전등들로 인한 빛들 때문에 별이라는 신의 불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밤하늘 별들은요, 적어도 몇만 년을, 어쩌면 수백만 년을 달려온 빛들의 향연입니다. 예, 얘기가 좀 길었군요. 우리 정치인들이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 같은 책을 좀 읽었으면 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좀 더 나은 정치, 좀 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죠. 총선이 5달 반 남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생각은 지금 온통 지역구에 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벌어지는 예산 국회에서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리고 의원들은 진짜 정치를 할 겁니다. 진짜 정치 말이죠. 그 생사를 걸다시피 한 길투입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얼굴에 칠판을 깔았다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온갖 쪽지가 난무하기도 합니다. 당 지도부와 얘기를 위해 의원들은 좀 느긋하지만 말입니다. 과거 전국구로 불리던 비례대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점 찍어놓은 지역구를 위해서 그들 역시 맹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보았자 당에서 공신을 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당 지도부 혹은 당의 실세, 이른바 공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보수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러니 현재의 제도로는요, 정당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소선들이 분립화음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야당이 아닌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진이 아니라 초선이기 때문에 이변이라는 것이죠. 먼저 시작한 사람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입니다. 그가 처음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갈 만한 지역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왕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이참에 존재감을 확실히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이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 정국 이후 당이 아무 데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다. 그 뒤에 붙인 말입니다. 민주당은 무기력해진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있다. 소선 의원이 말이 이쯤 되면 거의 쿠데타 수준입니다. 신문에도 썼지만 이철희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 당시만 하더라도 내부 균열이 생기면 망한다고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내부 균열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총선이 5달 반밖에 남지 않은 지금 말입니다. 삼선의 정성호 의원은 맨 처음 조국 사태를 민주당이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한 의원입니다. 조국 사태가 끝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은 같다. 후한무치한 인간들 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당의 지도부를 후한무치한 인간들이라고 부른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조국을 밀고 조국을 수호하다가 당을 흔들게 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니까 말입니다. 조홍천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 많은 의원이 지옥을 맛봤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다급해진 건 이해찬 당대표죠. 그는 오늘 불출마를 말한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다독거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과연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의원 평가 하위 20%를 자른다고 하는데 결국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원들 물갈이 수준에 그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 한국당보다는 훨씬 더 사정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내 초선 그룹에서 가장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이철희, 표창원 의원 같은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적 쇄신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흐름이죠. 한국당은요, 심지어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던 6분, 대부분이 다선 의원인데요. 그 다선 의원 한둘이 당의 지지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태도를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태 여기서 그 이름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범보수의 분열이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당과 친박근혜 정당인 우리 공화당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 화학적 융합이 일어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탄핵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서 있었던 추모식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했죠. 당장 온갖 입에 못 담을 욕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12월이면 갈라서기로 예정되어 있는 유승민, 이해운, 지상욱 의원 같은 지난번 바른정당 계열의 의원들도 한국당과 통합하는 건 현재로서는 이제 기대나망입니다. 황 대표는요, 이미 당협 감사를 시작을 해서 자신이 뜻대로 당협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공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 판에 이번 공천이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에 너무나 중요한 공천이기 때문에 굳이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기까지 하면서 경쟁자를 키울 필요는 없겠죠. 말하자면 이제 보수 통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사안이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당도 자체 인적 쇄신은 제가 보기에 그저 신용에 그칠 수준에 머물 겁니다. 영입 인사라고 하는 분들 예측되는 그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확 막히는 겁니다. 하긴 요즘 신당 바람, 독자 세력 구축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이 손 대표는요, 당내 문제가 정리되면 자신도 제3지대에서 개혁정당을 만드는데 한나라의 미랄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당대표가 왜 굳이 개혁신당을 만들려고 할까요? 자, 우리 정치판이 조각조각 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말이지 자신들이 전혀 미칠 게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다자구도에서 총선을 치르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더군다나 소선 의원들 스스로 물갈이를 자칭해주고 있으니 더욱 그럴 겁니다. 솔직히 저는 유승민 의원이 새 정당을 만들든 말든 손학규 대표가 중도 정당인지 개혁 정당인지를 만들든 말든 별 상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론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반민주당 정당은 반민주당 정당은 절대 단일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으니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글쎄요, 그들은 왜 알량한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이렇게까지 싸울까요? 왜 좀 더 크게 보고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를 놓고 서로 간에 다투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했던 생각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